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제가 급등 예상 종목에서 SG로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는 거. 정말 그 생각처럼 잘 되질 않네요. 제가 SG를 올인을 3번 해봤거든요. 7월 23일 날 이때 올인했는데 그 다음날 11% 빠졌었고요. 그 다음 8월 2일 날도 올인했었는데 이때는 23%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빠지고 나서 그 다음날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등을 강하게 나와가지고 비중을 50%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해버린 상한가 가버리는 바람에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23% 빠졌는데 그대로 홀딩했거든요. 건드리지 않고. 근데 다시 빠진 것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홀딩하면 다시 회복된다 이런 느낌을 했는데 오늘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내일 다시 이게 양봉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는 이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시장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그러나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풀배팅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까딱 잘못해갖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버렸을 경우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풀배팅으로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 발 빼자,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좀 관망하자 이런 느낌으로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일단 장구부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제가 어제 너무 자신있게 말씀드려가지고 혹시나 또 오늘 이 종목 들어갔다가 이 연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손실 보신 분도 있지 싶은데요. 일단은 제 판단이 틀렸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잔고는 1132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90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7월달 보름 동안에 한 300만원 벌었는데 8월달은 계속 지금 손실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운이 좋아서 바로 회복하면 좋겠지만 두 번이나 운이 좋아가지고 회복했는데 또 세 번째 또 운이 좋아서 회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률적으로도 자신이 없고 예측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SG를 1122만원 가지고 있었고 현금을 100만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있던 100만원 현금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1222만원으로 배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두 번이나 어제 종가를 뛰어넘는 두 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는데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도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션이 살짝 나왔는데 시장이 이쪽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이제 매수하던 걸 다시 털어버리면서 외국인이 다시 털어버리면서 아마 외국인이 지금 매도로 바꿨을 거예요. 80만주 매도했죠. 기관도 지금 어제 들어왔던 기관이 모처럼 들어왔었는데 마지막에 22만주 털어버렸죠. 그러니까 얘들도 자신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이 빠졌을 때 외국인이 여기서는 참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급락했을 때 급락한 이날하고 그 다음 반등하는 이날하고 이틀 동안에 거의 한 110만주 120만주 110만주 정도를 이 급락하는 이날 120만주 매수를 하고 그 다음 110만주 매수해갖고 다시 끌어올리는 여기까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외국인이 여기서
그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 빠져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못 끌어올리고 전부 다 이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조금씩 매도를 해갖고 지금 거의 90만원 주하고 170만 주 지금 그 이 이틀 동안에 매수했던 물량이 220만 주라고 치면 170만 주 정도를 거의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아버린 이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아래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평단가가 여기라고 치더라도 수익을 많이 안 주고 다 털어버려야 외국인 털어버려야 그 다음에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급등할 때 외국인을 던지지 싶어서 못 끌어올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도 이 분위기가 그 자신이 없다 싶으니까 비중을 확 줄여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지금 확 털어버렸네요. 기관은 종가에 거의 던진 것 같고 외국인은 한 40만 주 매도 있었는데 지금 80만 주로 매도를 극히 내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종가에 가지고 있던 것 200만원 빼고 나머지를 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남기고 그 200만원치만 주식을 남겨놓고 그 다음 나머지 지금 현금이 932만원입니다. 그래서 대거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현재 SG가 200만원, 그 다음 현금 932만원 해서 합계 1132만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냥 계속 홀딩 하다가 이게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비중이 높을 때는 견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많이 빠져버리면 지난번처럼 이게 거의 한 하루에 200만원 정도 손실 나버리면 운 좋게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지만 두 번이나 운이 좋았지만 또 운이 좋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내려가 버리면 이걸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갈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가버릴 것 같아서 만약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이 현재 지금 불확실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경과를 보고 지금 오늘이 8월 13일인데요. 내일 8월 14일이고 8월 15일이 공휴일입니다.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날짜도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루 하고 나면 목요일 날이 이제 광복절이기 때문에 쉬고 그다음 16일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하루 하고 나면 17, 18이 또 그 주말 휴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 같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점 같으면 가지고 있으면 주말 동안에 휴전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5일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그 휴일 우리가 쉬고 있는 휴일 동안에 휴전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 재건 관련주 호재성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전쟁 쪽의 뉴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정적으로 비중을 확 줄였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란이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그러면 지금 내일까지 안에 공격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란에서는 그 이스라엘한테 그 팔레스타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멈추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겠다는 카드까지 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양보를 했다는 얘기죠. 한 대 얻어맞았는데 팔레스타인 공격 안 하면 우리 얻어맞은 거 이거 그냥 봐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로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모르겠고 그냥 난 계속 공격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공격을 안 할 그런 빌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안 하고 싶은데 하면 자기도 또 이제 코피 터지니까 공격은 안 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 제시를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하면 안 할게 했는데 너것만 뭐 무시해보고 그냥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격하는 모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오늘 이 밤에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일 또 갭으로 떨어져 버릴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화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협상해갖고 휴전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모션으로 봐서 오늘 밤에 뭔가 휴전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저녁에 불안하니까 비중을 빼놓고 내일 상황 봐서 이 전쟁이 그 확전이 될지 휴전될지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내일 지켜보고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배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량을 대거 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장에 그 보시면은 GSE 이게 이제 가스 관련주인데요. 얘가 20 몇 프로 정도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꼬리다가 밀렸지만 그다음 흥구석유도 기업으로 떴다가 뒤로 밀렸는데 끝까지 안 내려왔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지금 상승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해도 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국제유가에는 영향을 별로 안 줬는데 지난 밤에는 국제유가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많이 뭐 그렇게 폭등은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가버렸냐면 WTI 기준으로 76달러 이렇게 하다가 지금 79.76이라 80달러 가까이 가버렸습니다. 많이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동 위기감,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국제유가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이란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란까지 끼어들어 버리면 중동 전체가 확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무기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앞서지만 군사 그 병력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또 이란이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붙으면 서로 상처를 입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는 모션이 나온다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구석유가 아침에 갭으로 떴는데 이게 그 24시간 내에 공격할 줄 알았는데 공격을 아직까지 안 하니까 얘들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또 극적인 뭐 블링컨이 지금 중동으로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극적인 또 협상 타결 잃어버리면은 꽝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지금 대충 요 정도에 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전쟁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다 걸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안 날 것 같았으면 이게 쭉 빠져갖고 하락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아래쪽으로. 근데 하락하지 않고 4.6% 상승해서 끝났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도 그 전쟁 날 것 같은 쪽에다 배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흥구석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러설 상황 생각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안 밀리고 꼬리 달고 위로 마지막에 말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그 SG를 손실 보고 비중을 확 줄이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역을 지금 뭐 1000제곱미터 정도까지 이제 더 많이 이제 점령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많이 공격했기 때문에 푸틴이 미안하다 너가 먹은 거 내가 돌려줄게 너도 물러가라 이렇게 협상하려고 아직 안 할 거라는 얘기죠. 나중에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들어왔는 우크라이나군 못 밀어내가지고 서로 땅 그냥 돌려주자 해갖고 크림반도하고 그 우리가 먹었던 거 다 돌려줄게 너도 후퇴해라 이렇게 제시를 안 할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든 밀고 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을 막으려고 몰아내려고 여러가지 수를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쓰는 수 중에 상당히 위험한 수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끼고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이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아무리 도로 포장이고 재건이고 하더라도 전쟁이 확전돼 가지고 막 포탄이 떨어지는데 도로 깔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간다. 그래서 협상 가능성이 높아져야 올라가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도 오늘 제가 정리하는 그 부분에 속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군데가 뭐냐면 얘 한번 볼까요? 얘는 못 올라갔네. 일본이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아주 큰 지진이 온다는 뭐 이런 뉴스를 해가지고 삼성엠텍이 들썩들썩 했었죠. 아직까지는 안 났는데 만약에 이 부분도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와가지고 일본에 큰 충격을 주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 나오면은 관계없는데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예전에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해가 물론 바로 반등했지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락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락했다가 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면 급락했다가 그 다음 재건 부분으로 해가지고 바로 반등을 해버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은 폭락하는 이때를 지진이 나서 폭락하는 이때를 피하려면 이 부분도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발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니까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인버스 쪽으로 해지를 걸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안 무너진다는 게
또 그거죠. 지금 거래소 지수 보시면 0.12% 상승했는데요. 이게 오늘 그 해외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0.4 정도로 갔고 일본 증시가 지금 3.37%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지금 이 나스닥 모양하고 우리 거래소 모양이 좀 비슷한데 일본 증시 보시면 지금 강하게 반등해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 증시 급락하면서 우리가 빠졌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우리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이 3.45%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확전될 수 있다. 이 부분에다가 꽂혀가지고 우린 또 전투민족이다 보니까 전쟁 나는 얘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면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지수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코스닥은 1%나 빠져버렸고 그래서도 못 올라가고 눈치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새로운 테마들이 또 많이 뜬 것도 제가 가진 종목이 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한농화성이 23% 올라갔죠. 이게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 관련주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뭐 이 종목이 그 전형적인 레몬은 가벼우니까 얘는 또 상한가 가버렸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건 그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불나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대응책을 찾고 있는데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불이 그러니까 일반 배터리보다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올린 거고요. 그다음 또 한 파트는 이 휴맥스 홀딩스 이건 이제 충전기 사업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확대를 시킨다는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그럼 지상에 충전소를 많이 만들 거니까 충전소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2차전지의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더석더석 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이 뭐 대충 보니까 뭐 아모센스, 개사코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이런 회사들이 뭘 한다고 해서 불날 게 안 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요게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그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뭐 진단키트 쪽이나 이런 쪽이 이제 다 떨어지죠. 그리고 대선 테마주 쪽으로 봤을 때도 오성 첨단 소재가 5.3% 빠지고 SG가 7% 빠지니까 둘 다 빠져버렸죠. 이게 이런 상황에 이런 쪽에 테마가 움직이지 않으면 한쪽이 내려가면 지금 SG가 빠지면 오성 첨단 소재는 반대로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성 첨단 소재조차도 내려와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테마주들이 뒤죽박죽으로 엉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좀 개인적으로 노려봤으면 하는 게 이 크래프톤 이거 게임하는 회사인데요. 배틀그라운드. 이게 스마트폰으로 배틀그라운드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올라가 버렸는데 얘는 너무 올라가 버려갖고 들어가기 좀 제 취향에 안 맞게 올라가 버렸고,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 고점 돌파했다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게임 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 CS 윈도는 이미 이때 며칠 전에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나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버틴다는 얘기는 매물 소화를 하고 나면 재차 위쪽으로 한 번 더 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충분한 그런 느낌이니까 요 종목도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 하이트 진로는 원래 실적 나왔는데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었는데 이 매물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주 판매가 많이 늘고 있다 하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소주죠. 그래서 소주업계 1위니까 실적도 받쳐주고 나면 이제 뭐 K 뭐 이런 쪽으로 K 뭐 소주 이렇게 나가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 관심주로 한 3종목 정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G는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다 풀배팅을 했었는데 이제 혼란스럽게 돼버렸으니까요. 일단 전쟁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는 이런 종목들 조금씩 잡아가지고 길게 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CS 윈드 같으면 급등하고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잡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가능하면 5일선 정도 부딪힐 때 잡으면 가장 그 확률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위에서 잡아놓으면 밀리면 예를 들어서 어제 잡은 사람 같으면 오늘 이제 2.9% 하락해 버리기 때문에 손실을 깔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쭉 빠져있는 이럴 때 밑에서 잡으면 어느 정도 지지선 위치에만 잡을 수 있으면 홀딩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있다 이런 느낌으로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를 관심으로 두고 있고, SG는 일단 전쟁 부분에 대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마찬가지고 이란 이스라엘 쪽 그 마찬가지고 전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화해 모드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조금 비중을 줄여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200만원 보유 중이고요. 현금 930만원 해서 시장이 여의치 않으면 요 상태로 놔두고, 이게 200만원 남겨놓은 거는 제가 예전에 항상 그 단타 같은 거 할 때 매매하다가 다 팔고 나서 딴 데로 옮겨가고 나면 며칠 있다가 그 뒤늦게 걔가 급등해가지고 막 날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잡았으면 다 안 팔고 한 200만원 정도는 남겨놓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SG는 200만원 남겨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거듭 어제 제가 급등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SG가 오늘 하락해 버려갖고 시장 상황이 지금 어제와는 좀 다르게 바뀌어 버려서 저도 조금 난감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끝을 내고 내일은 또 시장 상황 변화되는 거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